안녕하세요.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광복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헌헌법까지 쭉 다시 흐름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6.25 전쟁까지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이 대외적인 부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 카이로 회담부터 해서 열심히 배웠었죠. 카이로 회담, 그리고 뭐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선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츠담도 뭐 회담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고 이어서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었죠. 자,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무엇이 정해졌냐면 우리나라를 5년간 신탁 통치하겠다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를 하는데 그 신탁 통치의 당사자가 바로 미국과 소련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미국과 소련이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군정, 소군정 그 시기잖아요. 자, 그 시기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결렬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승만의 뭐 정읍 발언,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좌우합작위원회 막 추진하고, 자, 그리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2차에 열립니다. 자, 1946년, 1947년 이렇게 1년 주기로 일어나요. 하지만 또 결렬이 되었고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했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거해, 총선거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소련에서 야, 우리가 저기 북한 쪽이 인구가 적은데 불리하다, 싫어, 입국 거부를 하게 되고 결국 유엔 소총회가 또 열렸는데 아, 한반도 참 피곤하게 하네. 그냥 되는 데만 해. 가능한 지역에만 해라. 그럼 결국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되고 50 총선거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한 내용. 자,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가 열렸고 남북 총선거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소련이 거부를 했어. 소련이 입국 거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 해라. 그래서 남한만 총선거를 결국 하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남한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분단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한 상황. 자, 그럼 또 이제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45년 8월 15일에 여운형이 건준을 만들고 건국을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자 이승만이 정읍 발언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일어나기 전에 좌우합작 운동을 해요. 요 좌우합작 운동은 무엇이냐면 이승만이 이렇게 위에 좀 소련이 있고 밑에는 미군이 있고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소련을 쫓아내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싫다. 뭐 이런 느낌으로 딱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남한만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면 결국 분단이 되는 거잖아요. 분단은 막아야 한다. 좌우가 힘을 합치자. 좌우합작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좌우합작 운동은 이제 여운형과 김규식이 추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미소공동위원회 또 결렬되고 유엔 총회 열고 그 다음에 유엔 소총회 열고 결국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하게 되는 그 50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 총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제주 4.3 사건, 제주도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 제주도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좌익 계열, 바로 남로당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실 제주도에서는 이 1948년 1년 전에 3.1운동 기념식, 3.1운동을 기념하는 그 3월 1일에 이 제주도 경찰이 말을 타고 애를 치고 간 거야. 7살인가 그 애를 치고 갔는데 야, 애가 다쳤잖아 그랬는데도 경찰이 그냥 간 거야. 그때는 말을 타고 다녔거든, 경찰이.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제주도의 경찰들이 친일 경찰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막 독립운동가 잡고 나쁜 짓 하던 친일 경찰.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다가 애까지 치고 가니까 이제 제주도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막 주재소를 습격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한 와중에 제주도민들이 이 제주도 그 병원, 도립병원도 갔었는데 병원에 있는 군인들이 경찰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애가 다치고 막 사람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온 건데 오해하고 총을 쏜 거야. 그러한 총기 사격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일이 커지고 이제 그러한 성남 민중들을 데리고 이때다. 그러면서 남로당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남로당이 이제 우리 50 총선거 반대하자, 선거 못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의 실상은 그 제주도민들은 실제로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이념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빨간 섬이다,
제주도는 좌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많은 제주도민들이, 양민들이 많이 학살당하고 죽었던 사건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이 계속해서 진상규명이 잘 안 되고 이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2000년도에 제주도에 관련된 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규정하고 있죠. 자, 이 제주 특별법, 이 제주 4.3 사건 특별법 때문에 요즘에는 좀 다소 자주 다루고 있으니까요. 50 총선거 바로 전에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고 사실 이 제주 4.3 사건은 6.25 전쟁 때에도 계속 이어지게 돼요. 꽤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 50 총선거 전에 바로 일어났고요. 요 남로당과 좌익과 제주도의 일부 주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1948년 4월에 50 총선거 바로 직전에 이제 남북 협상을 추진을 해요. 김구와 김규식이 이제 평양으로 가서 남북 협상을 추진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 잘하고 왔지만 이미 북한에서는 따로 정부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50 총선거를 1948년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50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며 이제 온 국민이 다 하게 되었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 그리고 대통령은 간선제로 그렇게 이제 나중에 뽑게 되죠. 그것은 이제 재헌국회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50 총선거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헌국회에서 이제 헌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헌헌법이라고 하고, 자, 그것이 바로 7월 17일이었기 때문에 7월 17일이 지금 현재 재헌절이 되는 거죠. 자, 대통령제로 정했고요. 대통령제로 정하되 간선제였습니다. 이때는.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뽑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공화국 체제를 수립을 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하자 8월 15일에 수립하자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결국 따로따로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제 분단이 고착화된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이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연 역시 아까 간선제로 뽑았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 재헌 헌법에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친일파를 해결하는 반민족 행위자를 벌을 주는 반민법을 만든다. 두 번째, 농지를 개혁한다. 농지개혁법을 만든다. 세 번째, 일본의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든다. 요 세 가지가 재헌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합니다. 여기 밑에 내려오면 다 나와 있죠. 자, 반민법을 먼저 이제 만들어요. 9월 달에 1948년 9월 달에 반민법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반민특위를 조성해서 그때 당시 막 친일 경찰이라던가 막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승만은 소극적이었어요. 왜냐면 이승만의 그런 뒷배가 돼줄 수 있는 돈이 꽤 많은 그런 친일파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재헌국회에 국회의원으로 뽑힌 사람들조차도 친일파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정리하다 보면은 이승만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로 가요. 광복이 되자마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면 좀 힘들다. 우리는 지금 단결해서 경제성장을 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소극적이었고 결국에는 국회 풀악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국회 풀악취 사건은 1949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회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공산주의에 이런 풀악취가 있다. 풀악취라는 건 박쥐 같은 거야. 약간 밀정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자고 북에서 이제 지령을 받고 이제 간첩 같은 느낌으로 그런 풀악취가 있다. 자, 근데 이 국회 풀악취 사건으로 이 국회 풀악취가 바로 반민특위에 있다라는 그런 이해가 나오면서 결국은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1949년에 있게 됐고요. 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해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반민법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농지개혁법입니다. 농지개혁법은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경자유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경자유전의 원리에 따라 왜 우리는 다 이렇게 지주들이 있고 다 소작농이냐 자기 땅 조금이라도 못 갖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자, 여러분 동학농민운동 기억나십니까? 동학농민운동 때 패전개혁안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토지를 좀 평균적으로 나누어줘라. 토지 평균 분작을 외쳤잖아요. 그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경제유전의 원리에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지게 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지주들은 삼정보가 넘으면 국가에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 삼정보 상한으로 딱 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돈 주고 지주들의 땅을 국가가 사가고 그리고 나서 돈 주고 농민들에게 팔아요. 돈이 없는데요? 천천히 5년 동안 갚아라. 이런 식으로 유상몰수, 유상분배. 돈을 주고 몰수해서 돈을 주고 판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상매수, 유상분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정보라는 단위는 이 땅의 면적을 세는 단위입니다. 삼정보 상한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5정보예요. 이 3정보 상한 이제 한계를 뒀다는 소리고요. 북한은 왜 5정보냐면 북한은 농지개혁이라 하지 않고 토지개혁이라고 하면서 임야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는 산이 많잖아요. 북한 쪽은 산까지 포함해서 이제 밭농사도 지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심플합니다. 무상매수 무상분배니까요. 공산주의니까 싹 다 국가가 가져가서 토지 국유화니까 싹 다 그리고 이제 나눠주는데 어차피 다 협동농장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먼저 토지개혁을 먼저 1946년에 했고요. 우리는 1949년에 농지개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정보 상한, 유상매수, 유상분배 조금 더 어렵게 추가한다면 뭐 지가증권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가증권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주들에게 땅을 사가고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자기 수확량의 1년에 30%씩 5년씩 천천히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주에게 갚는 그 증권을 주는 거예요. 그 지주는 그 지가증권을 갖고 있고 5년 동안 이제 갚는 거죠. 그 지주한테. 뭐 그런 식으로 유상매수, 유상분배. 자, 그리고 이제 귀속재산 처리법이 있습니다. 자, 귀속재산은 이제 일본의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그렇게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을 적산가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법을 1949년에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로 반민법 제일 먼저 만들고 두 번째 농지개혁법 만들고 세 번째 귀속재산 처리법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냥 요거를 다 묶어서 이승만 정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외워주셔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승만 정부 시기다. 미군정 시기 아니고 이승만 정부 시기.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에는 아픈 역사가 많은데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일단 제일 많고요.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6.25 전쟁은 그러니까 사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게 되는 진짜 안타까운 전쟁이에요. 이념 때문에. 이것도 누구 때문이야? 미국과 소련 때문이지.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 심화되니까 지들 싸움을 우리나라에서 한 거야. 소련에서 하든가 미국에서 하죠. 우리나라를 무슨 전쟁의 그런 빌림터로 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난리가 났어요. 자, 일단은 그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1950년 1월에 애치슨 선언이 있었습니다. 애치슨이 미국 이제 장관이에요. 미국 장관 애치슨이 극동 방위선에 그 미국이 이제 방위해주는 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 한반도를 제외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발표해요. 한반도만 제외된 게 아니라 이때 타이완도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타이완, 한반도가 제외된다. 이때다 싶어서 이제 북한이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이 김일성은 차곡차곡 전쟁 준비를 했어요. 소련한테는 무기를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오쩌둥하고 편지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군사를 지원받기로 이제 또 약속을 해놓고 그러고서 6.25 전쟁 일으킵니다. 완전 북의 남침이죠. 이 선전포고 없이 왔으면 불법 침략이에요. 이거 이때 1950년 6월 25일이 마침 또 일요일이었고 일요일 새벽 4시에 와, 선 넘었어. 일요일 새벽 4시에 초도로다니. 낮에도 아니고. 그리고 이때 왜 6월이었냐? 모내기철이었어요. 이때 우리나라는 다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집에 다 내려가서 모내기 도와주러, 일손 도와주러 국군 장병에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온 거죠. 자, 북의 남침으로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밀려요. 낙동강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 방어선으로 밀리게 되고 이때 피란 수도로 임시 수도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죠.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전투가 다부동 전투라고 있습니다. 이 다부동 전투에서는 이제 우리 국군들이 이제 모자라니까 학도병들도 막 들어갔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전세를 뒤집었던 사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거는 9월 15일로 유명하죠. 자, 9월 달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장사리에서, 이 장사리하는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이 장사리는 영화 보면 이 장사리는 어디냐면 우리나라 남부지방만 여기 딱 그린 다음에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그래서 여기로 이제 침투하는 것처럼 페이크로 꾸민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북한군이 신경 쓰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천을 친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장사 상륙작전이다. 그래서 어쨌든 장사 상륙작전에 희생이 있어서 이때 학도병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학도병들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할 수 있었다. 인천으로 진입해서 서울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 올라가서 우리가 막 압록강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백두산에 이제 태극기 꼽으려고 했는데 중국군들이 꽹가리 치고 막 내려오죠. 그래서 중국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전투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성공하지 못했던 장진호 전투예요. 이 장진호 전투는 개마고원 일대, 이제 북한에서도 가장 추운 곳이었습니다. 중강진 근처인데요. 이 장진호 전투 때 이제 많은 미군들이 진짜 동상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미군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피가 났을 때 피 멈추는 거 지혈은 엄청 잘 됐다. 왜냐면 이제 얼어버리니까, 피 자체가 얼어버리니까 그런 혹독한 추위에 결국 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미군이 밀리고 이제 유엔군들이 이제 결국 흥남 철수 작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11월 달에 흥남 철수 작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해가 넘어가게 돼서 이제 일사후퇴. 흥남 철수 작전은 영화 국제시장에서 앞부분에 나오죠. 이때 원래 무기만 싣고 철수하려고 했는데 많은 피난민들을 엄청나게 싣고 기적적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흥남 철수하고 이제 부산으로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일사후퇴, 해가 넘어갔어요. 이제 1951년 일사후퇴는 무엇이냐면 결국 서울이 또 뺏긴 거야. 이제 항상 서울 가지고 난리죠. 그래서 서울 주민들은 참 많은 고통을 겪었다. 막 진짜 이런 얘기가 있죠. 낮에는 태극기 흔들고 밤에는 인공기 흔들었다. 북한 국기 이런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일사후퇴를 또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서울을 재수복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38도선에 교착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련 쪽에서 정전회담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정전하자, 휴전하자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 휴전이 왜 2년 동안 질질질 1953년까지 끌고 갔냐면 이런 포로 문제와 그리고 이 휴전선 문제. 이게 무엇이냐? 이제 포로를 이제 미국 쪽에서는 유엔 측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자유송환하자. 자유의지. 너 어떻게 북으로 갈래? 아니면 왜 여기 있을래? 이런 식으로 자유의지를 물어보자. 프리하게. 그런데 이제 무슨 소리냐. 소련과 북한 측에서는 원래대로 되돌려 보내야지. 중국군은 중국으로 가고 북한은 북한으로 가야지. 뭘 자유의지냐. 미국이 노린 건 뭐예요? 자유의지로 했을 때 잘해줘. 막 먹을 거 주면서 막 그러면 자본주의의 맛을 느끼게 해. 그 다음에 이제 안 갈게요. 그러면 안 왔어. 포로가 안 왔다라는 거는 자본주의 좋은가? 이렇게 사람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노린 거고 북한이랑 소련은 안 된다. 원래대로 돌려라.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계속 질질질 끌고 간 거고 휴전선 부분도 그래요. 원래는 이제 소련과 북한은 38도선으로 하자. 원상복귀 하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 있었고 북진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접촉선으로 하자. 힘들게 싸웠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접촉선으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휴전선은 구불구불구불구불하게 돼 있지 딱 무자듯이 38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때 방공포로 석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승만이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 섞여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보여? 어떻게 되면은 자유의지로 그냥 송환이 돼버린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질질 끌 필요가 없잖아요. 정전회담이 이루어집니다. 1954년 7월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사료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비무장지대를 만든다던가 2km 비무장지대를 만든다던가 중립국으로 이루어진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만든다던가 그런 게 나오면 정전협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방위를 돕게 되는 한미 상호 방위조. 요거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 바로 1953년 10월에 맺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입니다. 여러분 원조는 그 전에 1948년에 원조가 있었어요. 원조는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원조예요. 방위는 군사적인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위조약이 맺어지고 나서는 용산에 주한미군 기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953년 10월 한미상호
방위 조약. 뭐 이 뒤로도 뭐 소파 협정을 맺고 나서 좀 우리한테 좀 불리한 게 있었죠. 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갖게 되고, 미군이 갖게 되고,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지위가 좀 꽤 높아지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1950년 6.25 전쟁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초반에 북의 남침으로 쭉쭉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리다가, 그리고 메가더의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탈환하고 쭉쭉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가는데 중국군이 와 막 흰개미 떼처럼 막 내려오니까 결국엔 장진호전투에서 져서 밀리게 되고, 흥남 철수작전 하게 되고, 서울이 또 우리가 재수복된 게 이제 일사후퇴, 그리고 밀리다가 다시 산발도선으로 다시 교착화 되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거, 요 순서까지 6.25 순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좀 다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막 반민법이라든가 농지개혁법, 귀속재산 처리법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요거 3개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초창기 이승만 정부 때 초창기 때 자 49년에 49년에 이루어진 내용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헌국회 만들어지고 결국 남한만 단독 선거하게 되고 북한도 따로 이제 정부 따로따로 수립되게 된 그러한 그 순서. 여기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